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5%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단순히 하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주말에 터졌었던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3월달 그리고 4월 요때 끝이죠. 4월 2일 날까지만 보더라도 무언가 미국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그리고 이란에서 무언가 한마디를 하면 유가가 폭등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업종 차트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0.8%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시장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이란과 미국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3월 달에 하락한 부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즉 경기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 그건 왜 그래요?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다가 또 썼습니다. 이란의 해협, 호르무즈 해협 중에서 이란이 통과시킨 해협을 직접 막겠다, 셀프로 막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는 오히려 폭등했는데 코스피는 선방했고, 여기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가는 마이너스 1.1%, 저가는 마이너스 1.45%인데 지금 현재 시간 9시 39분 기준에서 마이너스 0.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가 대비해서 계속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62평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물을 받아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터졌죠. 그건 뭐예요? 이란과의 협상 결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에서 직접 막겠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지 마세요. 시장은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단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가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뭐가 나와요? 급등락이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항상 시장은 이래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시세가 나왔을 때 무조건 삼성전자 시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가격을 버티고 있고 삼성전자가 버틴다 그러면 하이닉스 동일한 모멘텀이죠. 하이닉스는 어때요?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협상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 당연히 이제는 저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에 매수 타점 나옵니다.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 구간 잡아야 되고요.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올라가는 거 보고 사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려갈 때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고 올라올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라.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물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물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와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보유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더라도 매도를 꾸준하게 했었던 3월달까지의 움직임 어때요? 19만원, 18만원, 17만원, 16만원 계속 팔아요. 계속 팝니다. 근데 20만원까지 올라오니까 어때요? 매수가 보이죠. 그리고 20만원에 확정 지으니까 어때요? 삼성전자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4월 9일날 지난주에는 매수 규모 자체를 키웁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확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내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매매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수급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저가 확인조차도 끝났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란과의 전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될 거예요. 협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지금 2개 붙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그리고 협상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진전을 보일 때마다 어떤 종목이 튈까요? 재건주들 그럼 건설 이런 쪽들입니다. 이때 4월 8일 날 협상 이제 시작해 볼까 하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현대건설은 2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 재건 때문이었다면 2026년 올해 1월과 2월 이런 시세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시세가 이미 나왔잖아요. 언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었느냐?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4월 9일 날 8% 수익 구간 하루 만에 터진 수익입니다. 내려보면 3월 달 49%대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한 결과예요. 그리고 1월 21일 날 43% 수익 구간이 신고가 이후에 계속해서 터진다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어때요?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고 협상 결렬되고 유가가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다고 봐야겠죠. 유가가 7% 8%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반영한다. 근데 시세가 나왔을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 잡고 돌파하는 구간의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은 딱 2달 만에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매수한 지 2주 안에는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된다. 그러려면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전기술. 원전 3인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하나 더 하자면 대우건설까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9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휴전한다는 협상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왜 그래요? 기존에 강했었던 움직임은 협상이 시작되겠다는 4월 첫째 주인 지난주에 첫 번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1월과 2월 달부터 신고가 이후부터라고요. 그랬을 때의 결과 45%대까지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고 나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BHI 이쪽으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하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즉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전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AI 때문에. 그럼 AI에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당연히 포함되죠. 그럼 삼성전자 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매매 결과 40%대 수익 구간 뭐 중간에 뭐 10%대 17%대 이런 거 뺄게요. 밑에 보면 36%대 수익 구간 그리고 54%대 거의 뭐 매달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1차 상승이 있고 2차 상승이 있습니다. 1차 상승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요거예요. 이때는 실적이 나쁘죠. 2차 상승은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미 1차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 확인 과정까지 끝난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올라온 거 실적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성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지우고 두산에너빌리티만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5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AI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투자를 안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57조 원이라는 분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 거고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전기 부족 사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원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원전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건 풍력입니다. 어때요? 28% 수익 4월 6일 날 실제 3월 31일 날 사서 4월 6일 날 매도한 결과입니다.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 공통점 찾으라 그랬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점. 급기야는
가격을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보시면 자, 유가가 이렇게 오일 프라이스입니다. 여기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이 되더라도 시장을 신경 쓰지 않겠다. 물론 중간중간 가는 출렁임은 있겠지만 그 출렁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치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타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매매 구간 잡고요. 현대건설 있죠. 그리고 쭉 보면 전진건설로봇 있죠. 요거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됐을 때 시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단계씩 진행되고 코멘트가 나오면서 등락 구간은 있겠지만 계속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시세를 한번 만들어내고 끝날 거예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뭐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AI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공략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 4월 13일 월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내용 볼게요. 시초가 약세, 주말 이란 협상이 결렬됐고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이란 돈줄을 막겠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약세 출발했지만 시장은 보합권에 끝났다. 그리고 결과는 삼성전자 2%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되고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나스닥 선물도 시작하자마자 급락,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마감, 그리고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협상 결렬에도 양호했다. 전쟁통에 1차 협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고가 돌파 전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등 확인되는 이번 주 계속 내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했는지 다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현대에너지솔루션 28%의 수익 구간. 자, 볼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보시면 정확하게 매도 구간. 누구나 잡을 수 있게 그냥 지금 팔아라. 가격하고 상관하지 말고 여기까지 파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팔 때 되면 팔아야 돼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았을 때 28%의 수익 구간. 4월달에 시장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관련주입니다. 결과는 신고가. 주도주만 공략한다는 거죠. 소통방에서는 결과는 어때요? 하루 만에 8% 수익 구간. 그리고 내려보면 거의 뭐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49%. 그리고 여기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43%의 수익 구간이 매달 터지고 있다. 언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보유 기간을 잡고 있으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로 나왔었던 수익은 188%씩 올려보면 151%씩 또 올려보면 117%씩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9550-7100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쉬었다가 가요. 이 쉬는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원전 다음에 파생되는 거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고 결과는 101% 그리고 23%씩 수익 구간이 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기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